안녕하세요. 데브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. 5월 29일 DB하이텍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적 관련해서 오늘 영상에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실적 또한 어떻게 되어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기대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목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중요한 지지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실적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실적 추이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22년도 때 최고 피크치 한 1조 6천억 정도 매출까지 이제 발생을 시켰고 이후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좀 많이 무너지게 되면서 실적 부분이 확 꺾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24년도 현재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23년도보다 조금 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형태다라고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적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둔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가장 좀 DB하이텍의 실적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8인치 관련된 이 제품에 대한 재고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8인치 관련한 재고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이 제품의 판매 가격, 평균 판매 가격인 ASP 이 부분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매출액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줄 수 있겠죠. 그리고 플러스 해서 지금 설비 가동률 자체도 한 70% 정도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실적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매출 비중 쪽으로 좀 봤을 때는 차량용 쪽으로는 소폭이 올라갔지만 이제 모바일 쪽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좀 감소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나타났듯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조금 감소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2분기 실적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줄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ASP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흐름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까지는 매출 감소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업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주가를 한번 볼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하반기부터는 재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ASP가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이제 유지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동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가동률은 아까 70%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80% 정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뭐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올해까지는 그렇게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25년도 매출액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22년도 이 실적 부분은 좀 넘어서기 조금 버거운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
뭐 제가 DB 하이텍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악감정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안 좋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좀 전달 드렸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어, 지금부터 그 목표 주가 부분을 한번 좀 계산을 해 볼 텐데,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참조 용도로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10만 원 간다, 목표 금액이 12만 원이다라고 해서 그 금액이 가라는 보장은 없고, 그냥 이 정도 실적으로 기반으로 했었을 때, 이 정도 목표 가격은 실적 기반으로 이 정도 가치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참조 사항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한번 좀 일단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24년이랑 25년 이제 예상 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EPS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5,000원은 정도로 잡고요. 이 5,000원을 잡고, 이제, 펄을 한 10배 정도만 주더라도, 목표 현재로서는 한 5만원 라인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펄을 어떻게 주느냐, 혹은 EPS를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,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진짜로 보수적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다,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업황이 개선되거나 실적이 좋아졌을 때 이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지금 1차적으로 현실성으로 좀 볼 수 있게끔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다,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랑 업황 분위기를 반영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,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, 현재로서는 지금 지지 구간이 어디 쪽에서 형성되는지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렇게 좀 짧게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이 전저점 부근들, 요 앞선 전저점 부근으로 라인을 끄면은 지금 거의 저점 형태로 와 있는 상태라서, 그 다음 전저점 위치를 잡아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위치가 되겠죠. 여기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됐던 부분일 텐데, 자,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지만 주봉이랑 월봉으로 보면 좀 더 선명해지는 그런 구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봉 위치로 봤을 때 이 주봉에 이제 종가 가격들 겹치는 부분을 선을 그었을 때 위치 가격이랑,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라인이 겹치는 구간들을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가격대가 형성대가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7에서 10% 정도 아직 여유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 구간까지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거기까지 시나리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거는 단기간 박스권 상단 부분이 이렇게 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최근에 고점 형성된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 주가가 오늘 기준자로 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흘러갔는지 복기를 또 해보고, 그 시점에서 또 재료 이슈가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주가 방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